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무려 9개월째 연속 적자고요. 이 적자의 규모는요, 472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사실 2008년도 그때 미국에 상당히 큰 일이 있었죠. 서브프라임 사태 때가 132억 달러 적자였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심했을 때가 바로 1996년도입니다. 그때가 206억 달러였거든요. 그때보다 2배가 이상 되는 정도로 크게 지금 적자가 끼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풍요를 누리는 나라인데, 이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율이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수출과 수입이 작년에 다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더 늘었어요. 사실 수지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돈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간 달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입이죠. 3대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이 부분이 작년에 2022년도에 1908억 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우리나라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수출은 6,839억 달러였고요. 수입은 7,312억 달러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경제 관련 지표가 우리 개인들에게 크게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후폭풍이 온다는 거죠. 즉, 먹구름이 낀다는 것은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화창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흑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똑같이 5%가 증가했습니다. 즉 전년 동월 대비해서 5%가 물가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 직장인이다, 그런데 연봉이 5%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라 이런 부분들은 소폭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100 아래쪽에, 즉 보통보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최근입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16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역수지 적자가 되겠습니다. 주가수는 캔들 차트 월봉을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폭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9.55%가 내렸고 코스닥은 6.89%가 내렸습니다. 그 다우존스 나스닥도 각각 4%와 8%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소폭 1.97% 하락했고, 홍콩 항생은 사실 2개월 전에는 대폭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하락폭이 컸던 때문인지 모르지만 소폭 상승해서 6.37%가 올랐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있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기준금리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좀 빨리 앞서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으로 봤을 때 3.6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전 달보다 좀 내렸습니다. 자, 0.165%포인트가 내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 상승하던 금리 상승 어떤 행진이 조금 주춤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인터벌을 두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어떤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호추은행 최고금리가 지금 5%가 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민감한 거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즉 잔액 기준은 3.19%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4.34%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0.34%포인트와 0.36%포인트가 올라서 대출 금리는 여전히 우리 가정경제 먹구름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됐습니다. 뭐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올해 연말 정도가 됐을 때 만약에 금리가 시끌 찍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부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10%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진 않지만 말이죠. 환율은요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96원 25전입니다. 1300원 정도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9월달, 10월달 그때는 1440원 정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일별로 본다면 환율이 127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150원 이상 막 움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좀 진정되고 있다. 좀 다행스럽게 보는 거고요. M2 증가율 좀 총통하죠.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보통 코로나 시즌에서는 보통 10% 이상 돈이 계속 풀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이 5.9% 해서 매달 1%포인트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시중에 자금들이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은행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은 대출을 갚는 쪽으로, 대출은 순수하게 유동성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이 갚아지고 나니까 그만큼 돈들이 시중에서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각각 다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가요 1배럴당 9달러 50센트가 내려서 월 평균입니다. 지난달 77달러 29센트가 됐고요. 국제 금시세는 지지난달보다 지난달에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온스당 1729달러 21센트 해서 여전히 약간 내리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요 놀랍게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나와 있어요. 벌써 지난 3개월 연속을 보게 되면은 3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0.5% 하락했고, 그 지지난주 달에는 0.8%, 그 지난달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는 더 심합니다. 전세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5%였다가 마이너스 0.9%였다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5%나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금리, 은행 금리가 5% 간다, 대출 금리가 8%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숫자에서 보면 1.4%가 내려갔다, 별거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통계라는 건요 우리 체감하고 많이 틀립니다. 가령 1억짜리 아파트가 100채가 있는 단지가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한 채가 팔렸습니다. 2억에 팔렸어요. 2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에 1억짜리 100채인 집의 시가총액은,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은 100억이죠. 그런데 한 채가 2억에 팔렸는데 시가총액 101억이 아닙니까? 101억? 1%가 올라간 거라고 지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50채가 동시에 2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거는 50% 올라간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지표는요 항상 이 소수의 특수거래 부분으로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좀 약간 왜곡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마이너스 1.5%니까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시장에서는 샘플 거래, 즉 직전 거래 금액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고, 또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다시 여유로운 그런 경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